와우.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복싱커미션 KBM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명승부전 리뷰. 자, 오늘은 저희 네 분이 모였습니다. 저희 목소리로 하던 복싱 토크에는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셨었던 나폴레스님이 오늘 함께 오셔서 저희 이제 명승부전 리뷰에는 처음 같이 이제 하시게 됐습니다. 자, 나폴레스 오성민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토바 서준환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M 국제이사이시고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는 이제 임준배 위원님께서 픽을 해주셨어요. 세대 교체가 되는 미들급의 아주 명승부인데, 카를로스 몬존과 니노 벤베누티의 2차전, 니노 벤베누티의 현역 마지막 시합이 된 이 경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카를로스 몬조는 70년대 헤비급을 제외한 나머지 체급에서는 굉장히 세계적인 스타였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전형적인 미남이고 미들급으로는 키가 180이 넘었죠. 네. 그래서 상당히 미들급, 그 당시에 미들급으로도 굉장히 거구. 아마 지금 같으면 뭐 라이트 헤비급이나 크루저급, 또 헤비급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신체 조건을 갖고 있었고, 이 벤베누티와 이제 오늘 보시게 될 시합은 두 번째 시합이지만 첫 번째 시합에서 이제 벤베누티를 이기고 미들급 챔피언이 됐는데, 그 당시에 전적이 벌써 80전을 넘긴. 그래서 주로 이제 아르헨티나를 주무대로 해가지고 뭐 남미 타이틀이라든지 아르헨티나 타이틀은 땄는데, 굉장히 세계 타이틀 도전하기 전까지 캐리어가 길었던 선수죠. 그래서 반면에 이제 이 벤베누티는 뭐 우리나라 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로마 올림픽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김기수 선수를 예선에서 물리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60년 로마 올림픽 끝나고 61년도에 바로 프로에 데뷔하죠. 데뷔해서 이태리에 아주 스타복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승승장구하다가 같은 나라의 산드로 마친키를 이기고 WBA, 그 당시에 뭐 WBA, WBC 통합이었으니까요. 주니어 미들급 세계 타이틀을 따면서 이제 첫 세계 챔피언을 따고, 이 시합은 뭐 얼마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해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66년도에 우리나라에 원정 와서 김기수 선수에게 이제 벨트를 풀러주고, 김기수 선수와의 시합 전에 이제 1차 방어전에서는 또 산드로 마친키를 한 번 더 이겼던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 벤베누티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사실 이 주니어 미들급 타이틀을 내놓은 다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웰터급 세계 타이틀을 제패하고 미들급 2체급, 2체급 제패에 성공했던 에밀 그리피스에게 이제 미들급 타이틀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 첫 시합이 아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그해 파이트로 꼽힐 만큼 명승부였죠. 다운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에밀 그리피스와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3연전으로 서로 이제 뭐 승패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죠. 그래서 에밀 그리피스와의 3차전에서 이겨서 이제 미들급 타이틀을 다시 재획득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선수들과 방어전을 아주 뭐 루이스 마누엘 로드리게스 같은 전 세계 웰터급 챔피언하고도 하고 해서 5차 방어전까지 했죠. 5차 방어전 후에 이제 이태리 로마에서 만난 것이 이제 카를로스 몬존이었는데, 이 시합은 시합 전부터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게 두 선수가 아주 복서로는 보기 드문 미남에 각자 연예계 쪽에도 좀 발을 들여놓았던 경력도 있고, 상당한 미남 대 미남 복서의 시합으로 굉장히 흥미를 모았는데, 사실 그 시합도 한번 좀 우리가 해보고 싶지만 좀 라운드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그 시합은 이제 계속 어떤 페이스전으로 나가다가 12라운드에 몬존의 아주 라이플이죠. 라이플 소총 뭐 같은 별명답게 스트레이트를 벤베누티의 턱에 꽂아 넣어가지고 벤베누티를 코너에서 아주 실신시키면서 이제 마침내 세계 타이틀을 획득을 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몬존은 뭐 에밀 그리피스라든지 이런 선수와 방어전을 투어를 시작하는데, 이 시합이 이제 벤베누티와의 시합이 이제 리턴 매치죠. 그래서 첫 방어전. 예, 이 시합도 이제 이태리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이 시합을 끝으로 이제 벤베누티는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몬조는 이 시합 이후에도 계속 그 방어전을 쌓아나가지고 당시로는 그 슈가레이 로빈슨의 그 업적과 거의 비등한 그 14차까지 방어하고 마지막 거의 말년에는 그 WBC 당시 챔피언이었던 로드리고 발데스와 2연전으로 또 타이틀을 다시 통합하고 그래서 미들급에서는 그 지금도 그 올타임 랭킹을 뽑아도 상위 랭킹에 드는 근데 막상 또 시합을 보면 지금 관점으로는 좀 단조로운 면이 있는데 그 엄청난 피지컬 그리고 엄청난 그 터프니스 그리고 아주 그 내리꽂는 그 스트레이트는 가히 뭐 그 당시로서는 그 발군이었죠. 나폴레스님은 이 벤베누티와 몬조는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이 벤베누티, 니노 벤베누티를 간략하게 그 김기수 선수 이후에요. 보면은 아까 이제 김준배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에밀 그리피스하고 이 3연전은 복싱사에 남는 굵직한 매치로 돼 있고 특별하게 이제 세 번째 시합 그러니까 타이틀이 한번 벤베누티가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뺏겼다가 마지막 세 번째 시합을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을 때는 아마 이게 더블 메인 이벤트로 이 시합 벤베누티하고 에밀 그리피스 시합 말고도 그 당시 헤비급에 조 프레이저하고 버스턴 매티스하고 시합이 동시에 이벤트로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니까 놀랬던 것이 뭐냐면 두 미들급하고 헤비급의 당시 메디슨 스퀘어 같은 시합의 파이트머니가 똑같았어요. 그게 에밀 그리피스하고 조 프레이저가 파이트머니가 같고 니노 벤베누티 파이트머니가 한번 타이틀을 획득하고 도전자 입장이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 체급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액의 파이트머니를 받았던 이유는 추측컨대 아무리 봐도 저 시합 장소가 뉴욕이고 뉴욕에는 분명히 리틀 이탈리아 이민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 예전에 그 제이크 라모타나 그 다음에 로키 그라지아노의 그 복싱의 향수에 젖은 그 팬들이 그 그리피스를 응원하는 팬들하고 벤베누티를 응원하는 팬들이 양분되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합 스타일은 벤베누티는 예전에 그 영화에도 소개된 로키 그라지아노, 제이크 라모타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죠. 반듯하고 수려한 복싱이고 상대적으로 거칠지 않고 스마트한 복싱인데 이 시합을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당대에 이제 스타가 되는 카를로스 몬존을 1차전에서 로마에서 만나서 11라운드 KO로 지고 요 시합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가 아니고 아마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시합서부터 이 시합에 지금 그 몬존의 복싱을 다시 보면은 단조롭고 해글러에 비교하면 뭐 저기 권투 같지도 않고 하지만은 저 복싱에 그 당시 매료됐던 팬들이 많았고 그 유명한 불란서 배우 알랑 드롱이 저 시합을 보고 본격적으로 반하고 그 뒤로 이 시합을 기점으로 해서 그 카를로스 몬존이 타이틀 획득서부터 방어까지 총 15번의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서 12번을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외국에서 치렀는데 12번 중에서 11번을 거의 프랑스 파리 아니면 모나코 아니면 이태리 로마 그리고 딱 한 번만 그 토니 미카타하고 시합할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그 링을 밟았고 철저하게 유럽에서 슈퍼스타로 추앙받았던 스타였고 지금 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조로운 복싱이지만은 저 복싱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복싱의 거의 대명사급이 저 몬존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매력적인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나폴레스님께서 아주 그 자세한 부연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저희가 좀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가 71년도에 있었는데 그 서준환 코트반장 때 돌이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선배님 말씀을 뭐 이 경기 그리고 나폴레스전 뭐 등등 한해서는 이렇게 경청하는 입장으로 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이 몬존에 대해서 느낀 인상을 말씀드리면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잘 치는 선수는 많지만 저렇게 필살기 정말 살기가 느껴지는 그 아까 라이플에 비견하셨는데 그런 위력을 가진 원투 스트레이트를 치는 선수가 몬존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있다면 그 알리가 조금 연상되는 면도 있고 그 원투 스트레이트의 그 위력의 강도가 그런데 지금 뭐 단조롭다고는 하지만 그 저렇게 견고하고 그리고 피지컬도 좋고 그렇다면은 뭐 저기서 더 붙일 여지도 없지 않나 뭐 상성만 조금 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겠지만 뭐 정말 완성형 복서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벤베누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바는 없는데 그 저기 이 나폴레스님 말씀하신 대로 당시 그 풍미하던 그 유형과는 다른 굉장히 조금 그 세련된 그게 저기 슈가레이 로빈슨 이후 세대죠. 그러면 그 아마 로빈슨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제 이탈리아 복서긴 합니다만 그런 유형으로 저는 알고 있고 김기수와의 경기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런 선수를 김기수 선수가 잡았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그건 뭐 한국 복싱사에서 가장 큰 거물을 잡은 셈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프로 통틀어서 패가 없었잖아요. 김기수 선수가 첫 패를 벤베누트한테 안겨줬으니까. 그러면은 일단 경기를 한번 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rima difesa, fast out.
second man.
Ned, where are you? I've got Nino. All right, we're on in this bedlam. Nino, Bruno, would you turn around? Please, sir, please. Thank you. Nino, would you look at the American audience, please, on the camera? Why did Bruno throw the towel in? Why, I don't know, because I'm fresh, I know, not tired, I don't feel tired. I don't know why, because... Were you really knocked down in the second round? Yes, then knockout. They pushed me and they punched. He punched you in the second round. Yes. Bruno Emmett. No, only punch. Bruno, why did you throw in the towel? You don't speak English. Non parla l'inglese. Why did you throw in the towel? Why did you throw in the towel? Perché l'ho visto, a mio parere, forse sbagliato, l'ho visto in molte condizioni. What did he Because say? Bruno loved me too much. And you felt it was wrong. Yes, my good friend Bruno, and I don't think about the manager. I think about the friend, and Mrs. Benvenuti, as you can see, is in the ring and is terribly distraught, understandably, over what's happened to Nino tonight. He's wrong. It looked like the He's wrong. What? It looked like the fight had gone. He wasn't. All right. Mrs. Benvenuti is right here in front of me. 자, 경기는 3라운드에 끝났고 몬존이 어떤 선수인지 그런 것을 짧지만 좀 강렬하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순간 같은데 임준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관점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저 당시로는 좀 빠른 수톱이었죠. 그래서 뭐 시합 끝나고 보셨겠지만 뭐 벤베누티가 상당히 그 자신의 코너에서 타월이 투입된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불만을 터뜨리는데 황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선수의 그 상태는 코너에서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미 2라운드에서 지금 뭐 화면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그 큰 데미지를 받았고 더 이상 해도 이제 무의미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타월이 투입이 됐는데 뭐 관중들 입장이나 벤베누티 입장에서는 좀 더 싸우는 걸 뭐 관중들 팬들은 더 보고 싶어 했겠지만 이미 2라운드에서 한 승부에 한 반 정도는 났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시합을 끝으로 이제 벤베누티는 은퇴를 하고 이제 사업가로 변신을 해가지고 뭐 레스토랑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연예계에도 좀 진출을 하고 뭐 이 방송도 타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사업가로 성공을 하고 돌아가신 지가 지금 금년 7월에 올해 7월에 7월? 돌아가셨어요. 더 오래 돌아가셨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 4년 전에도 총회 오셨을 때 봤는데 굉장히 뭐 저 때도 우리가 지금 보면서 톰 크루즈 같다 그랬는데 굉장히 멋진 노신사로 해가지고 말년도 뭐 아주 평탄하고 성공된 사업가로 그렇게 말년을 보내고 생을 마감했고 이에 반해서 이제 몬조는 저 시합에서 승리를 했지만 굉장히 인생이 파란만장하게 됐죠. 그래서 이 시합 이후로 전 챔피언이었던 에밀 그리피스와 또 2번 싸웠고 또 프랑스의 원정에서 장클로드 부체라는 유럽 챔피언하고도 2번을 했고 또 웰터급에서 챔피언을 하고 있던 호세 나폴레스의 도전도 또 무사히 성공을 했고 또 호주의 강타자 안소니 원든이라든지 토니 먼디 또 뭐 미국의 강타자 매니 브리스코라든지 유수의 그 당시에 미들급 간판들과 방어전을 하고 마지막에는 분열된 WBC 타이틀을 당시 WBC 챔피언을 갖고 있던 말데스와 이제 통합전으로 또 1, 2차전 하면서 통상 14차까지 방어전을 하는 위협을 달성하는데 이 14차 방어전을 끝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이후에 워낙 또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연예계에 진출도 했고 알랑드론과도 아까 성민 씨 얘기대로 또 친분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뭐 삼류가 영화 같은 액션 영화도 몇 개 찍고 하면서 첫 번째 부인하고는 좀 불화가 되고 결국 몬존이 자신의 생을 굉장히 망가뜨리는 결과가 있지만 약간 좀 폭력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와이프하고도 폭력 때문에 결국 이혼하고 이후에 유명했던
모델 또 007 본드걸들과 뭐 연문을 뿌리면서 그 가십을 굉장히 그 해외 토픽 같은데 올라오다가 그 모델 출신과도 헤어지고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결국은 뭐 그 말다툼 끝에 격분을 해가지고 그 목 졸라서 완전히 죽었는지 아니고인지 모르지만 목 졸라서 2층에서 던져버리고 뭐 자기도 같이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지만 어차피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이제 88년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서 89년도에 그 살인죄로 이제 그 기소가 돼서 구속이 돼서 11년형을 받죠. 11년형을 받는데 그 95년도에 모범수로 그 외박이 허용돼 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면서 95년도니까 몬존이 42년생이니까 셋넷 뭐 셋넷 이럴 때 아주 그 격정적인 그 삶을 마감하게 되고 굉장히 그 마지막은 좀 그 비극적인 그런 최후를 맞이했는데 어쨌든 그 미들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뭐 미들급의 최강이 누구냐 그러면은 뭐 슈가레이 로빈슨, 마빈 헤글러 뭐 심지어 뭐 제나드 골로프킨까지 나오지만 몬존은 지금도 그 탑5 안에는 꼽히는 그런 선수가 됐고 그 벤베누티는 어떻게 보면 그 복싱으로서의 업적보다도 더 그 말년에 더 유명세를 치르고 그 각 여러 가지 그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올해 이제 이 양반은 한 90 살았나? 87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87세 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시합은 좀 어떻게 보면 싱겁지만 어쨌든 그 미들급의 레전드끼리 그 했던 시합에 그 의의를 두고 오늘 보게 됐습니다. 나폴레스님 어떠셨어요? 이 시합을 오랜만에 봤는데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마빈 헤글러가 등장하는 미들급 이전의 시대에 보면은 그 70년대 제 어린 시절입니다만은 그 당시 스포츠지 뭐 일간지죠. 일간지에 보면은 복싱란을 메꿨던 주인공은 헤비급의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 어쩌다 켄 노턴까지 4인방 켰고 그 헤비급 4인방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신문 지변에 복싱 기사에 오르내렸던 챔피언은 라이트급의 두란, 웰터급의 호세 나폴레스, 그리고 이건 미들급의 카를로스 몬존인데 이 세 명 중에서 기사만 뜨지 않고 흑백 사진까지 해서 올랐던 사람은 몬존이 유일했다고 저는 기억합니다. 왜냐면 워낙 잘생겼고 비주얼이 옆에 언제나 맨날 여자들이 이제 바뀌고 이제 그래서 이 몬존은 복싱 외에도 그리고 또 상징적인 것이 이후에 뭐 두란이나 호세 나폴레스는 그래도 미국 링을 여러 차례 밟고 했지만은 몬존은 유일하게 딱 미국이 한 번 링 밟은 거 외에는 100전이 넘는 캐리어 중에서 토니 리카타시아 외에는 미국 링을 안 밟고 철저하게 유럽과 아르헨티나 링을 오가면서 저렇게 미들급의 그 지존으로 불렸던 그 독특한 매력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몬존 복싱을 복싱만 이렇게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도 보고 옛날 몬존 복싱을 글로만 보다가 남들이 얘기하는 이런 잡지로만 복싱 기자님들이 쓰던 것만 읽다가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필름들을 여러 개 보게 됐는데 볼 때마다 무슨 옛날 그 유럽 영화 무슨 느와르 계통 이런 그러니까 영화와 그 당시 유행했던 음악과 복싱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매치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면은 지금까지도 보면 제 개인적인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몇 안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껴야 될 사람은 카를로스 몬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이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정 완전히 영화의 한 스토리보다 더 이상 가는 사람이었고 생김새 자체도 그 브루세츄의 그 미남배 아랑드롱도 작년 이맘때 세상을 타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별스럽게 아랑드롱이 카를로스 몬존을 같은 남자로서 무시막지한 매력을 느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무시막지한 사진이 많아요. 이 보면 아랑드롱이. 이게 이 시작부터. 그러고 보니까 몬존도 아르헨티나인이지만 그 아르헨티나에 이태리 그 이민자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태리계였을 것 같네요. 생김새도 네, 좀. 아르헨티나 전형적인 아르헨티나 복사하면 빅토르 네, 가린데스라든지 가린데스, 아시아르, 아시아르, 마리오 네. 데마르코 이 저건데 코지 뭐 전형적인 아르헨티나 복사 코지도 약간 약간 우리로 이태리. 치면 일단 이제 코지 이태리죠. 근데 가슴에 털이 없어요. 요르단. 네. 좀 이렇게 좀 도살장에서 고기 자르는 모습이 연상되는 그런 체형. 그래서 선배님 말씀하신 그 대로 성민 씨 얘기대로 옛날에 그 아람드롱하고 몬존이 네. 같이 찍은 사진은 정말 많았어요. 그 스포츠 조선 뭐 이런 데 네. 보면 맨날 그 맞아요. 이렇게 토픽감으로 오히려 시합 사진보다 더 많이 네. 나오고 둘이 이렇게 무슨 그 턱시도 같은 거 입고 뭐 어디 파티 같은 데 가고 그래서 상당히 그 불꽃 같은 삶을 살았죠. 화려한 삶, 또 수많은 그 여성 편력, 또 모델들과의 관계지만 결국은 뭐 자기의 그 저거를 못 이기고 그런 불행한 길을 걷고 시시한 영화지만 그게 아르헨티나 영화 같은데 잠깐 이게 나온 게 있었는데 보면은 몬손이 내용도 참 유치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무슨 버스 아르헨티나 버스인데 버스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여성하고 눈이 마주쳐가 집까지 따라가고 뭐 우리나라 심판보다 더 낮은 영화 같은데 그 내용 뭐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만 그 내용보다는 인상적인 게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같은 남자로 봐도 와 몬손이 저런 그렇게 이 배우가 그냥 잘생긴 아랑드롱 같은 그런 미남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야성미가 넘치는 너무너무 이제까지 스포츠맨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런 인물은 저 개인적으로는 최고. 근데 벤베누티도 잘생겼죠. 그렇죠. 정말 잘생겼어요. 이 두 사람은 너무 근데 그 둘 중에서 그래도 저는 몬손이 남성적인 원존과시고 그렇습니다. 참 몬존의 사생활을 들으니까 에드윈 발레로가 갑자기 예. 겹쳐서 떠오르는데 비슷하네. 예, 그 불꽃 같은 연속 KO 기록을 세우고 가정사 때문에 그냥 비참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 그런데 저는 아무튼 이 경기 내용 면에서 집중해서 저는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벤베누티가 자기 장점을 뭐 전혀 살릴 여지가 없었네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다른 선수 대비 상대적으로 우세한 신체 조건을 그동안 많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몬존전은 뭐 그런 활용할 뭐 여지도 없고 게다가 몬존이 워낙 원투를 잘 치니까 거리를 둬서는 승산이 없다 보니 조금 붙어야 되는데 붙다 보니까 자꾸 엉기는 이런 양상이 나오고 그 자기 작전을 제대로 발휘할 틈도 없이 그냥 접근전에서 어떻게 해보려다 어설프게 어떻게 해보려다가 정타를 맞고 그냥 거기서 경기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지금 다시 봐도 그 몬존의 그 원투는 참 위력적이네요. 자, 프로복싱의 한 획을 그은 선수들이죠. 카를로스 몬존과 니노 벤베누티. 이 두 선수의 경기 임준비 의원님께서 픽해 주셔서 오늘 잘 봤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부터 멋진 경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